다리 4개 달린 미닫이문 텔레비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11번 하고 외치면 쪼르르 달려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채널을 돌리던 시절, TV 손잡이가 부러지면 펜치로 집어서 억지로 돌리던 인간 리모컨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부모님은 주무시는데 만화 동산을 보겠다고 귀신같이 눈이 번쩍 떠졌죠. 화요일 밤 이불을 옴팍 뒤집어 쓰고 내 다리 내놔 소리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전설의 고향을 봤죠. 맞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겐 리모컨 하나, 스마트폰 하나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개한 시대에 살았다고 말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정반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다 되는 지금 세대와 달리 직접 몸을 움직이고 땀 흘려 고치고 숨죽여 기다려야 했던 그 촌스러운 불편함이 1970년대생의 뇌를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생존 기계로 훈련시켰다고 말입니다. 위로는 베이비 부머에게 깍듯이 치이고 아래로는 MZ세대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지내는 투명 인간처럼 낀 세대. 묵묵히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꼰대 소리나 듣는 현실. 가끔은 그 말이 참 억울하고 서글프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1970년대생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왜 낀 세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위대한 강철 세대인지, 그 숨겨진 3가지 초능력을 지금 바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강철 같은 뇌의 비밀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교실 문을 열면 훅 끼쳐오던 시큼한 마룻바닥 왁스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겨울이면 주번이 타오던 매캐한 조개탄 냄새와 허공에 뿌옇게 흩날리던 분필가루까지 말입니다. 한 반에 무려 60명에서 70명이 꽉꽉 들어찬 그야말로 숨막히는 콩나물 교실이었죠. 짝꿍과 책상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내 거라고 아웅다웅 싸우다가도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몰래 짝꿍이랑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던 기억 나시나요? 그 시절의 학교는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친 야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곧 법이었고 준비물을 안 가져오거나 지각을 하면 가차없이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자로 손등을 맞고 떠들면 복도로 쫓겨나 손을 들고 서 있어야 했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감정을 길게 설명하거나 따뜻하게 위로받을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라 라는 옛 부모님들의 말씀처럼 핑계나 변명이 통하지 않는 무서운 사회였죠. 잘못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육체적,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맞고 참아내며 그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당신이 견뎌낸 이 매서운 교실을 어떻게 볼까요? 바로 고수반성 환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뜨거운 냄비 뚜껑을 맨손으로 잡은 것과 같은 행동이 곧 결과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손을 대는 순간 아 뜨거워 하고 즉각 반응이 오는 것처럼 나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 사이에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는 냉혹한 환경인 셈이죠. 요즘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부모나 선생님이 이유를 묻고 기다려주는 쿠션이 있지만 당신의 어린 시절엔 그런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행동하면 즉시 불호령과 매가 날아왔거든요. 바로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1970년대생의 뇌는 아주 독특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그 시절 배운 것은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눈치 하나 잘못 읽으면 바로 대가가 날아오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온몸으로 스스로 익힌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가 바로바로 날아오는 세상에서 뇌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극도로 발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구두 발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파악하고 집안의 공기 흐름만으로도 부모님의 화를 단숨에 감지해냈죠.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상사의 미묘한 눈썹 움직임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읽어내고
돌발 상황이 터지기 전에 남들보다 세 발짝 앞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후배들은 그런 당신을 보고 우리 선배는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빠르지? 라고 신기해할 겁니다. 흔히들 그것을 그저 피곤한 눈치라고 부르며 깎아내리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얕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완충지대 없는 세상에서 당신의 뇌가 수십 년간 생존을 위해 훈련해온 고도화된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당신은 윗사람 눈치나 보는 나약한 낀 세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위기를 감지해내는 가장 진화된 생존 전문가인 것이죠. 그렇게 숨막히고 엄격했던 교실에서 벗어나 마침내 학교 종이 울리면 우리는 가방을 마루에 휙 집어 던지고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목청껏 누구야 노올자 하고 외치던 그 쩌렁쩌렁한 메아리 귓가에 맴도시나요? 스마트폰도 단톡방도 없던 시절인데 동네 공터에 나가면 언제나 친구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퍽퍽 내리치던 딱지 소리,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던 유리구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온 동네를 가득 채우던 매캐한 흙먼지 냄새까지. 그 시끌벅적한 골목에서 우리는 어른이 한 명도 없이 스스로 세상을 굴렸습니다. 그 골목길에는 요즘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위대한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깍두기입니다. 어린 동생이 콧물을 훌쩍이며 졸졸 따라 나오거나 유독 달리기가 느려서 놀이에 끼기 애매한 친구가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모른 척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깍두기 해라. 한마디로 어느 편에든 슬쩍 끼워줬죠. 어리고 서툴러서 규칙을 잘 몰라도 실력이 부족해서 팀에 별 도움이 안 되어도 어떻게든 편을 갈라 함께 노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형 누나들 틈에서 깍두기로 끼워달라고 떼를 쓴 기억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어린 동생을 기꺼이 깍두기로 받아준 기억이 더 많으신가요? 물론 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코피가 터지도록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씩씩대며 집에 돌아갔다가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흙먼지를 툭툭 털며 다시 어울려 놀았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싸움에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네? 서로 사과해라. 중재해준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우리끼리 소리를 지르고 울고 다시 룰을 합의하고 기어코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뇌과학자들과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 어른 없는 골목길을 전두엽 발달의 최고 훈련장이라고 부릅니다. 야생에 던져진 새끼 사자들이 서로 뒹굴고 장난치며 생존의 기술을 익히듯 어른이 정해준 정답 없이 아이들 스스로 갈등에 부딪히고 룰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학교에는 조금만 튀거나 서툴러도 차갑게 밀어내는 왕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던 세상에는 기어코 함께 안고 가는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유독 모난 팀원이나 소통이 안 되는 후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삐걱거릴 때가 있죠. 그때 조용히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고 부족한 팀원도 어떻게든 품어 안고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1970년대생 선배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지 성격이 좋아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골목길 흙바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야생의 민주주의가 당신의 뇌세포 구석구석에 가장 강력한 포용력으로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직의 균열을 조용히 메우는 가장 위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골목길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씩씩하게 자란 당신은 어느덧 교복을 벗고 20대 청춘이 되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눈부신 경제 성장기를 누리며 부모님 세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약속을 굳게 믿었죠. 하지만 당신의 대학 졸업장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997년 겨울, 뉴스 속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IMF 국가부도라는 상상조차 못했던 폭탄이 대한민국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차갑게 식어버린 집안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새벽 일찍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방구석에 말없이 누워 계셨고, 밤이면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아 깡소주를 삼키시던 그 쓸쓸한 뒷모습, 정적을 깨고 이따금씩 들려오던 낡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합격해 기뻐하던 선배는 하루아침에 출근 취소 통보를 받고 고개를 떨구었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쫓겨난 어른들이 서울역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당신은 치열하게 쌓아올린 스펙과 열정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세상이 약속했던 룰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20대였던 당신은 부모님의 무너진 어깨를 보며 차마 용돈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어떤 굳은 다짐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 다짐은 말로 꺼내지도 못한 채 그냥 이를 악물고 취업 공고를 뒤적이는 것으로 대신했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1970년대생 특유의 심리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하며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상을 그저 삐딱하게 보거나 우울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성적인 뇌가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의 최면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스스로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는 고도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맑은 날에도 우산이 찢어질 상황까지 대비해 여분의 우비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회사의 달콤한 약속을 100%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말에 속아 모든 것을 바쳤다가 버려진 윗세대를 보았으니까요. 당신이 믿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실력뿐입니다. 후배들이 선배님은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걱정이 많으세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굳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피곤하고 감정이 메마른 워커홀릭 같겠지만 사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부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내 가족의 일상이, 내 아이의 평범한 하루가 또다시 IMF 때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기 위해 두꺼운 감정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뚝뚝한 갑옷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아마 같은 시대를 겪은 우리들 뿐일 겁니다. 그 겨울을 버텨낸 사람만이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도 기어코 길을 찾아내는 법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지옥 같은 IMF 경제 위기를 견뎌내고 끝내 다시 일어서서 지금의 가정을 일궈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아주 어릴 적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뼈를 깎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당신의 코올리게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삐슝빠슝 현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던 동네 오락실. 문을 열면 확 끼쳐오던 퀴퀴한 땀 냄새와 브라운관 기계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나던 특유의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보글보글이나 겔라그 한 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단돈 5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빈 콜라병은 20원, 큼지막한 회밀이 오렌지 주스병은 무려 200원을 쳐주던 시절이었습니다.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기 위해 온 동네 구석구석을 뒤지며 빈 병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구멍가게 평상에 병을 올려놓고 쨍그랑 하며 묵직한 동전으로 교환받던 그 짜릿한 순간 기억하십니까? 남이 먹고 버린 하드 작대기를 주워다 노란 고무줄로 칭칭 엮어 고무줄 총을 만들고 달력 뒷면을 빳빳하게 접어 딱지를 치던 완벽한 결핍의 시대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3초 만에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쾌락도 정보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즉각 주어지는 세상이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지붕 위로 올라가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며 기계를 탕탕 두드렸고, 자전거 체인이 빠지면 까만 기름때를 손바닥에 묻혀가며 기어코 톱니바퀴에 체인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땀내 나는 경험을 인지 심리학에서는 깊은 부호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모래 위에 대충 손가락으로 쓴 글씨는 파도 한 번에 지워지지만 땀 흘려 정과 망치로 돌에 쪼아새긴 글씨는 천년을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쾌락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육체적인 노력과 시간, 그리고 물리적 고통이 투입될수록
그것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영구적인 신경망으로 단단하게 각인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쉽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자란 뇌는 매뉴얼이 없거나 와이파이가 끊기면 곧바로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1970년대생의 뇌는 다릅니다. 빈병을 주어 자본을 창출하고 고물 자전거를 맨손으로 고쳐 타며 세상을 물리적으로 통제해본 경험이 당신의 근육과 신경계에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거나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닥쳤을 때 주저앉아 남 탓을 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보자며 조용히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결핍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냈던 그 지독한 훈련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묵묵히 버티게 만드는 힘의 근원인 것이죠. 1970년대생이 가진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당신, 어느덧 나이 앞자리에 5라는 숫자를 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비 오는 날이면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곳이 늘어가고 아침마다 챙겨 먹는 혈압약이나 영양제 알약 개수가 하나둘 늘어나는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부엌에 나와 약봉지를 뜯으며 부모님이 드시던 그 약 냄새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걸 문득 깨닫는 아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이 아린 것은 부모님의 뒷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호랑이 같았던 아버지, 억척스럽게 우리를 키워내신 어머니는 이제 병원 신세를 지며 한없이 작아지셨습니다. 명절이면 굽은 부모님 손에 조용히 병원비 봉투를 쥐어드리고 돌아서서는 훌쩍 커버린 자식들의 학비와 미래를 걱정하며 남몰래 한숨을 삼키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위로는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아래로는 자식에게 부양받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노후를 짊어져야 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축복받은 아날로그 낭만의 시대를 살았다고들 하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가장 무거운 짐을 홀로 어깨에 짊어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때때로 당신을 향해 무뚝뚝하다, 요령이 없다며 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낀 세대라며 투명 인간 취급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삼키며 이 나라와 가정을 묵묵히 떠받쳐 왔는지를 말입니다. AI가 대본을 쓰고 로봇이 커피를 내린다는 최첨단의 시대가 올수록 흙바닥에서 구르고 펜치를 돌리며 세상을 맨몸으로 고쳐 쓴 당신의 그 야생의 감각과 책임감은 세상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절대 대체될 수 없습니다. 1970년대생 여러분, 당신은 위아래로 치이는 불쌍한 낀 세대가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폭풍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가장 차가운 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버티고 있는 위대한 조용한 다디입니다. 당신이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루하고 묵직하게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지금의 내 가족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이 사회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버텨낸 1970년대생 여러분, 당신은 가장 고독했지만 가장 강인하게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진짜 어른입니다. 이 헌정 영상이 굳어버린 당신의 어깨에 그리고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찬란한 시간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